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유자스입니다. 25년 공무원 지방직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면접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 계실 겁니다. 또한 초시생분들은 나중에 공무원 면접을 혹시 추후에 준비해야 되면 어떤 방향을 준비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추후에 공무원 면접은 이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는구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있는 글을 한번 그대로 붙여넣기 해봤는데요. 저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같이 한번 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지방직 면접은 단순한 질의응답 시험이 아닙니다. 보통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인성과 직무 이해, 그리고 지역사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실제 상황 대응 능력까지 전방위적으로 평가받는 자리이다. 따라서 암기식 답변보다 자신만의 경험과 논리, 태도, 그리고 표현력이 조화를 이뤄야 된다. 첫 번째는 지방직 면접 준비 방법 총정리입니다. 공무원 면접을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시중에 뭐 피티윤 선생님이나 여러 가지 유명한 강사님들의 강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지역별, 직렬별 면접 기출 문제도 있을 거고, 최근 기출 경향, 그리고 어떤 뭐 답변 전략 이런 거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인강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를 해야지 보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뭐 기출 경향, 해설 특강도 들을 수 있고 지역이나 진역에 맞춘 강의, 그리고 시점 모의 면접과 피드백, 그리고 뭐 줌이나 오픈 카톡방 같은 거 활용해 가지고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뭐 입문용으로는 뭐 오픈 특강, 지역 직렬, 흐름파 같은 걸 다뤄주시고요. 뭐 심화학습으로는 뭐 어떤 주규제 중심으로 자신의 답변을 이제 만들 수 있는 틀을 완성시킬 수 있고, 또 시전 대비 연습으로 나중에 모의 면접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드백 같은 거 제공하고, 그리고 온라인 질의응답, 뭐 줌으로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면접 인강을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강의만 듣는 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면접 인강을 수강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강을 단순히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적 수강에서 능력적 정리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강의 내용을 반드시 자신의 말로 바꾸어 모의 면접 시 말해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기출, 질문 리스트 작성 및 분류를 한번 해보는 거죠. 책은 이제 면접 기출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자료 다 주니까. 그러면 정리해서 카테고리화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응시하는 지역과 직렬에 맞는 기출 질문을 이제 여러분들이 수집 및 정리를 하시면 좋겠죠. 또한 자주 나오는 이런 기출, 빈출, 지문 정리하여 범위를 일단 좁히고 핵심만 준비한다. 모든 걸 다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지방 이슈나 직렬 어떤 특화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면접 때는 어떤 지역 관련 지식과 직무 역량을 통합해서 답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사별로 정리된 기출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답변을 이제 방향을 좀 설정하고요. 그리고 강사의 답변, 이제 예시 답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신의 언어로 바꾸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인강을 보면서. 모범 답안이 있으면 필사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핵심 키워드, 그리고 요약 노트를 작성한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론, 본론, 결론, 이런 논리적 구조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면접을 준비할 때 뭐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 뭐 공직관 같은 거 이런 스토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및 가치관을 정리하는 거,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에 녹인 개성 있는 답변이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말하면 티가 다 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경험과 가치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정형화된 모범 답변보다는 개인의 경험과 가치관이 녹아든 답변이 면접관에게 각인된다. 따라서 왜 공무원이 되고 싶은지부터 시작해서 나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을 할게요.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구성한다. 이는 단순히 외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진심이 느껴지는 대화형 면접으로 준비한다. 모범 답안이 아닌 나만의 진짜 경험과 이를 담은 답변을 작성하고 이게 지원 동기, 진로 선택 이유, 장단점 등을 중요한 거 구체적 사례로 여러분들이 연결해야 합니다. 만약에 정연의 답변 하게 되면은 면접관님도 한두 명 면접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티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죠. 면접관에게 기억되는 사람. 자, 이를 위해서는 이런 걸 실천해 보세요. 공무원이 되고 싶은 진짜 이유를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서 스토리를 한번 구성해 보고요. 어떤 갈등이나 실수 경험을 통해서 성장한 사례. 실패도 괜찮아요.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다. 또 자신만의 가치관, 뭐 성실함이나 책임감, 봉사정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입증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면접관은 여러분들이 외운 걸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자신만의 이야기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유명하죠. 모든 질문에 구조화된 답변, SARR 또는 PREP. 어떠한 답변이 장하고 뭐 흐리멍텅하면 면접관에게 별로 신뢰를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SARR. 자, 요거 한번 좀 보시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인터넷 같은 거 다 찾아보면 다 나올 거예요. 자, 시츄에이션, 상황.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액션, 행동. 그때 내가 무엇을 행동했고. 그 리저트, 결과. 그 행동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으며 마지막 리플렉션, 성찰.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한다는 거죠. 좀만 더 자세히 한번 보면 예를 들면 자, 시츄에이션, 상황. 짧고 명확하게 문제 상황이나 사건의 배경을 설명한다. 너무 주구장창 설명은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 지나치게 장황하게 하지 말고 핵심만 전달한다. 간결해야죠. 액션. 본인이 직접 수행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중요하고 이때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단순 지시 이행이 아닌 자발적 해결 능력. 자, 이게 중요하겠죠. 자발적 해결 능력을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다음, 리저트, 결과. 행동의 결과로 단순히 결과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이때 수치나 숫자 또는 피드백 등 구체적 결과, 추상적 결과가 아니라 구체적 결과가 있으면 설득력이 더 있다는 거죠. 다음 리플렉션, 성찰. 단순한 경험 나열에 끝나지 말고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 이게 중요하네요. 어떤 성장이나 태도 변화가 있었는지 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공직자로서의 어떤 자세와 연결하는 게 중요하겠죠. 다음에 PREP 기법. 자, PREP 기법은 짧은 시간 내에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한 대표적인 말하기 전략입니다. 특히 면접 시간과 질문이 빠르게 오가는 상황에서 핵심을 놓치지 않고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고득점 면접 답변이다. PREP 기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자, 포인트, 결론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 리즌, example, 사례, 마지막 다시 한번 포인트, 다시 강조. 이러한 순으로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방식은 결론을 일단 분명히 말하잖아요, 처음에.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한 뒤 실제 경험이나 사례로 뒷받침하며 마지막에 처음에 말한 결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마무리하는 구조다. 이 기법을 활용하면 말하는 순서가 논리적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면접관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그 수험생 스스로도 말이 길어지더라도 논지에서 벗어나지 않고 일관된 흐름. 이게 참 중요한 게 면접 많이 안 하신 분들은 말을 주저주저 하다 보면은 통일성이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득점 답변을 구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따라서 이런 PREP 기법은 단순 내용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답변을 구조화하여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과 여러분들이 인강을 보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거를 적어보고 그리고 챗 GPT를 이용해서 고쳐보기도 하고 그다음 계속 말을 해봐야죠. 학생들이 선생님 저 면접 경험이 없어가지고 아니 말하는 연습이 말할 때 너무 울렁증 있는데 네 연습 많이 하면 돼요. 괜찮습니다. 자 이런 PRAP 기법의 장점 말하는 구조가 간결하고 논리적이고요. 처음부터 결론을 말해 면접관의 이해를 돕는다. 두 가지식이죠. 이유, 사례, 재간제 통해서 설득력도 강화되고요. 그리고 말이 만약 혹시 길어져도 논지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인강 보고 나서 영상 촬영해 볼 거 아니에요. 셀프로 피드백도 훈련받을 수 있고요. 자, 면접에서 목소리와 태도는 그 자체로 평가 대상이다. 내용을 아무리 잘 준비해도 소극적인 자세나 불안한 눈빛, 작은 목소리는 강점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본인의 면접 모습을 영상 찍어보며 교정 훈련을 진행하는데 이는 혼자서도 충분히 연습 가능하다. 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표정, 시선, 말투, 속도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죠. 특히 실제 면접과 유사한 환경에서 연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면접 때 어떤 자세, 표정, 말투, 속도, 어휘 선택은 실제 영상으로 확인한다. 여러분들 이런 거 약간 좀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영상 녹화 후 스스로 피드백하거나 코칭 때 참고 자료를 활용합니다. 실제로 혼자서 준비하시다가 좀 힘드신 분들은 면접 학원 가가지고 자신이 찍은 거를 코칭받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색한 점, 어떤 스캐너, 시선 처리 이런 거 수정사항을 직접 발견할 수 있다. 말하는 자세, 시선, 표정 등이 비언어적 표현은 영상 촬영을 통해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뭐 가족분들한테 보여줘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시선과 목소리, 태도가 답변보다 중요할 수 있다. 본인 영상 직접 촬영하고 교정하는 연습을 권장. 자, 시선. 답변 시 면접관을 골고루 바라보며 자신감 있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세. 허리를 펴고 안정적인 손 제스처. 목소리.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끝까지 또렷이 발음하고. 표정. 진지하지만 따뜻하고 밝은 표정 유지. 연습이 많이 필요했죠. 자, 영상 촬영 후에 스스로 피드백을 하면서 고치고 그리고 만약에 뭐 혹시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으로 하거나 오프라인에서 그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수험생분들 답변 같은 들으면서 저 사람 이런 거 잘하네. 저 사람 이런 거 부족하네. 그럼 나도 이런 거 실수 보완해야지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약간 좀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면접은 연습만이 살 길이다. 자, 5분 스피치 스크립트 작성하는 거 암기 연습 관련해서 한번 체크해보죠. 자, 지방직 면접의 핵심인 5분 발표 면접을 대비해 구조화된 발표 스크립트를 준비하고 이런 거는 챗 GPT를 통해서 여러분들 교정하면 됩니다. 자, 계속 써보고 교정하고 암기 리허설을 반복해야 한다. 지방직은 5분 발표형이 많아 개인 스크립트 작성이 필수이다. 기승전결 흐름에 맞게 내용 구성을 하여 암기하고 리허설을 반복한다. 시간을 정확히 재며 말하는 연습을 병행하고요. 스크립트는 외우되 말할 땐 암기하듯 보이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톤 유지 훈련이 중요하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영상 촬영해가지고 계속 보시면서 체크하시고 교정하시면 됩니다. 또 모의 면접 참여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막 스터디 같은 거 인터넷 카페나 사이트에서 구하고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타임 피드백 수용하는 거, 학원 또는 수험 카페 또는 줌 스터디 이런 거 다양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답변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같이 하게 되면요. 타인의 좋은 표현도 벤치마킹하자. 그 직렬 및 지역 특성 조사. 지방제 지역 면접 같은 경우는 지역 맞춤 정책 이슈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여러분 관공서 홈페이지와 검색을 통해서 해당 지역 최근 뉴스, 공공 프로젝트 현안 이런 것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원 직렬의 직무 특성,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알 수 있죠. 그리고 지역 이슈에 대해서 조사하자. 그래서 뭐 경호지 근무 관련 질문도 있고, 뭐 민원 응대 사례, 조직 수능도 이런 것 등등. 그리고 최근 지역 뉴스 정책 이런 것도 파악하자. 그러니까 면접을 준비하면서 남는 시간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직접 결국은 매일 한두 개 질문 여러분 작성하는 연습 해봐야 합니다. 하루에 한두 개의 빈출 질문을 뽑아 직접 손으로 답변을 써보고 챗 GPT로 검토 및 수정을 해보자. 말로 푸는 연습을 병행해야 표현력과 전달력이 향상됩니다.
작성 후 1분 내 답변 요약 훈련까지 병행하면 더더욱 효과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강의 듣고서 그냥 끝내지 말고 자신이 직접 말해보고 점검하고 고치는 반복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면접 스터디 관련해서 좀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 카페나 이제 뭐 줌이든 다양한 면접 스터디를 구하는데 이게 참 중요한 게, 저도 매년 이제 학생들 도와드리지만 스터디 인원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면접 스터디를 구성 시 유의할 점 한번 체크해 볼까요? 출결, 태도, 피드백 방식 등 일단 규칙이 명확해야 돼요. 실제 면접 방식대로 입장, 뭐 답변, 퇴장까지 시뮬레이션 반드시 해봐야 되고요. 답변 내용에 대한 논리적인 구체적인 피드백이 진짜 실제로 하는지. 실제로 주위에서 학교생들 보면은 뭐 좋은 스터디 있잖아요. 서로 자극하면서 동기부여도 되고요. 저는 다 합격을 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몇몇 스터디원이 분위기를 흐리는 거예요. 막 준비 안 해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합니다. 초반에는 일단 소규모로 하고 최대한 의지가 강한 인원 중심. 만약 의지가 강한 인원을 구하기 힘들다 그러면 규칙이라도 약간 좀 엄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면접 스터디 구성 관련해서 좀 팁을 알려드리면은, 어쨌든 공무원 이 면접이 우리가 외워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원자의 태도, 가치관, 위기 대응 능력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따라서 면접 스터디는 단순한 연습장이 아닌 실전 대응력을 끌어올리는 도구로 활용돼야 한다. 특히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같은 지역, 같은 진열 수험생까지 구성을 해야 되냐? 아니면 뭐 다른 지역이나 다른 진열 수험생들과 해도 괜찮냐? 이런 질문 매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나눠봤습니다. 우선 같은 지역, 같은 직렬 수험생과 스터디를 하는 경우, 이게 사실 가장 이상적인 스터디죠.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하면은 실제 면접에서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질문 유형과 지역 정책, 직무 관련 질문 등을 같이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근데 단점도 있다. 자, 어떤 단점이 있냐면, 같은 지역, 이제 같은 직렬 수험생들 일단 찾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죠. 왜냐면 하다 보면은 타직렬이나 타지역 학생들 같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팀원이 만약에 적다고 할게요. 그러면 다양한 면접 질문에 대한 대응하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팀은 적더라도 다들 열심히 준비한다면 괜찮지만, 하지만 어쨌든 가장 이상적인 스터디 구성 방식이다. 자, 두 번째, 같은 직렬이에요. 하지만 지역이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자, 일단 먼저 장점은 일단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직무 관련 질문을 함께 준비할 수 있다. 같은 직렬이니까요. 그렇죠? 자, 근데 지역이 지금 다르니까 지역에 따라 나올 수 있는 어떤 지역 현안 질문이나 지역 전체 관련 질문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 준비하는 게 낫습니다. 네, 세 번째, 다른 지역이고 다른 직렬인 수험생들과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서로 다른 지역과 직렬이니까 장점은 이거죠. 다양한 질문 시각과 답변 방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전산지 수험생은 논리적인 답변 강하고, 뭐 사회부처지 수험생이라면 뭐 감정 공감 표현이나 사례 중심 이런 거. 그래서 서로의 답변을 듣고 분석하면서 자신만의 표현법을 넓히고 질문을 다각도로 해석하는 연습도 가능하다. 뭐 이런 장점도 있다는 거죠. 또한 다른 지역 이제 수험생들과 하니까 서로 경쟁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비교 심리나 긴장감 없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연습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같은 지역 같은 직렬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다 같이 붙는다는 생각으로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자, 단점. 실제 면접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지역 어떤 특화 질문이나 직렬 핵심 질문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이 어려울 수 있죠. 다른 지역이고 다른 직렬이니까. 따라서 이 방식은 발표 형성이나 압박 면접 훈련이나 기본적인 말하기 훈련 등의 효과적이며 실전 대비형 스터디는 따로 보완하는 것이 좋다. 하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 그런 경우 있어요. 선생님, 저는 울렁증이 너무 강해가지고 면접이 너무 약해요. 면접 경험을 더 쌓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스터디 하나 더 구하세요. 실제 경찰 합격생분들 중에서는 스터디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에서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괜찮습니다. 약하신 분들은. 그래서 실제 만약 스터디 구하시면은 실제 면접과 유사하게 상황을 설정하고 예상 질문, 자료도 다 모아올 거 아니에요. 그 답변, 피드백 이런 거에서 반복 훈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소수 정예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도 관리하기 힘들고, 그리고 스터디 규칙 엄격해야 한다. 그래서 다 같이 합격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직렬이나 다른 지역 학생들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발표력, 응용력, 압박 면적 대응력, 언어 구사력 향상 등을 중점으로 훈련한다. 특히 영상 녹화나 음성 녹음을 통해 자신의 말하기 패턴, 시사 처리, 그리고 표정 등을 점검하는 것. 그리고 긴장 완화를 위한 요거 빠른 숨 고르기, 시선 분산 안 하기. 그 피드백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각자 보면서 서로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울렁증이 있는 학생들은 스터디를 좀 더 구해도 상관은 없다. 대신에 하고 있는 스터디원들에게 피해가 안 갈 정도로. 자, 세 번째는 이제 공무원 면접학원을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이제 주로 제 필기 학생분들은 노량진 난소희 공무원 면접학원을 보통 추천하고요. 또는 노량진에 있는 이루다 스피치 학원 이런 데들. 이런 학원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그룹 전문 강사가 그냥 아예 있어가지고 그냥 그룹을 코칭해줘요. 그러니까 인간 같은 경우는 워낙 학생이 많으니까 전문 강사님이 한 명 한 명 봐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면접 전문 학원 같은 경우는 그룹으로 과외처럼 해준다는 거죠. 강사가 같이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본인이 이전에 뭐 취업을 해보거나 면접 경험이 있어요. 뭐 그런 분들 인강을 보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근데 이런 학생이 많아요. 면접 경험이 없고 나는 전 전문가 옆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전문 강사가. 그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스피치 학원. 그래서 개별 천사도 가능하고 실전 면접 시뮬레이션 다 해봅니다. 단기간에 빨리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전조사서 같은 것도 보통 많이 해주는데 사전조사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사전조사서. 사전조사서 질문은 단답형이 아닌 공직가치관, 공직관, 인생관, 윤리관 등 추상적이고 정답이 고정되지 않은 유형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풀어서 작성하고 사전조사를 통해 중요하죠. 일관성 있는 컨셉, 일관성이 중요하죠. 입장을 면접 답변과 연결해야 한다. 자, 작성 전략 한번 볼까요? 공무원 면접에서 사전조사서는 단순한 이력서가 아니라 본인의 가치관, 역량, 접합성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다. 특히 지방직 면접에서 이 서류 하나로 면접관의 첫 인상이 개선되기 때문에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 넘어서 전략적인 구성과 표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5가지 요령. 첫 번째, 최신 사례를 좀 많이 활용해 주세요. 지금의 나. 너무 오래된 경험 말고 최근 경험. 자,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오래된 경험을 많이 말하면요, 면접관이 과거에 좀 머문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신 사례일수록 본인의 현재 가치관이나 역량이 더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작년 팀 프로젝트에서 겪은 갈등 상황과 그 해결 과정. 그래서 조직 내 협업 능력 같은 거 확 은근히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가치관 드러내는 거. 나는 앞으로 어떤 공직자가 되고 싶은지랑 연결하는 거예요. 사전조사서는 단순한 활동 소개서가 아닙니다. 반드시 공직자로서의 윤리관, 소명의식, 공익 우선 가치 등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저는 주민의 불편을 가장 먼저 인식하고 해결하는 민원 중심 행정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이때 단순히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활동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어떠한 행동 철학을 갖게 되었는지를 명확히 드러내자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뭐 단순한 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험생 자신만의 공직관과 가치관 기반 담백한 스토리로 답변을 연결해 주는 거죠. 자신만의 스토리가 필요한 거죠. 왜 공무원이 되고 싶은지,
왜 해당 지역, 직렬인지에 대한 개인적인 동기와 사례 중심으로 서술하자. 자, 서술할 때도 구조화된 서술이 참 중요하다.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거. 답변은 일관된 흐름으로 통일성을 가져야죠. 구성되어야 면접관의 이해도와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가장 추천되는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 서론, 어떤 상황, 주제였는지 간단히 제시하고, 본론, 내가 한 일과 당시 판단, 행동, 고민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요. 그래서 결론,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 또는 나의 행정적 성장을 연결, 성장한 걸 보여줘야죠. 구조화된 서술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도 훨씬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다. 자, 구체형 사례를 작성하자. 웬만하면 추상적인 것보다 수치와 결과로 증명해 주세요. 막연한 표현 피하시고요. 역할, 성과, 수치 등 구체적인 정보를 담는 것이 핵심이다. 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민 설문조사 300명 이렇게 수치 넣는 거죠. 직접 인터뷰하고 그 결과 85%가 불편을 호소한 점을 기반으로 민원 개선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치와 결과를 포함하면 신뢰성과 성과 중심의 평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자, 발표 피드백 반복하자. 반드시 우리 말로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사전조사서는 쓰는 것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작성 후에 실제 면접처럼 말로 표현해보고 영상을 촬영해 자세, 표정, 시선, 말투 등 비언어적 표현까지 점검해야 한다. 처음에 어색할 수 있죠. 근데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또한 면접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스터디나 강사 코치를 병행하면 표현력과 전달력이 빨리 향상됩니다. 그래서 면접이 약하신 분들은 그냥 저는 업체의 도움을 받기를 추천합니다. 합격률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지방직 공무원 면접에서 사전조사서는 나라는 사람의 요약서다. 단순히 열심히 살았다는 이야기보다는 이게 중요하네요. 어떤 생각으로 어떤 행동을 했고 표시 좀 해볼게요. 그것이 공직자로서 어떤 가치와 연계되는지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다. 이 5가지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말로 표현 연습까지 더한다면 사전조사가 상당히 좋다는 거죠. 사전조사 질문은 단답형이 아닌 공직가치관, 그리고 인생관, 윤리관 등 추상적이고 정답이 고정되지 않는 유형이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중심에 논리적으로 풀어서 작성하고 사전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 논리적으로 풀어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일관성 있는 컨셉가 있죠. 자, 이제 네 번째 이제 면접 준비하는 방법은 공무원 면접 1대1 개인 과외를 하는 경우도 있죠. 공무원 합격하셨던 분들 중에서 전직 공무원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보통 과외 업체 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룹보다는 이제 혼자서 약간 좀 전문적으로 좀 1대1로 맞춤식으로 관리받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보통 추천하는 방식이죠. 비용은 좀 비쌀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좀 개인으로 좀 도움받고 싶다. 그런 분들이 추천합니다. 5번째는 독학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보통 예전에 취업할 때 면접을 많이 준비하셨던 분들은 가능해요. 독학도 가능합니다. 자료 그냥 면접 전용 교재랑 자료 정도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직접 촬영해 보고 직접 스스로 셀프로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은 독학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면접이 처음 준비하는 거예요. 잘 몰라. 그런 분들은 인강이든 그냥 어찌든 돈 받으세요. 왜냐면 가끔씩 미흡을 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면접 경험이 없는 분들은 좀 도움 받았으면 좋겠고, 만약 직장 취업하면서 면접 경험이 많다. 그런 분들은 뭐 독학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것도 은근히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필기 합격 발표되면요. 필기 안정권 학생들도 있고, 필기는 합격을 했는데 똥줄 라인 있잖아요. 겨우 넘으신 분들. 자, 일단 지금 이제 각 학원 사이트에서 알아보시잖아요. 이제 합격 예측 서비스. 그래서 안정적 필기 합격이 가능하다. 그런 분들은 아직 면접학원이나 면접 인강이 개강 안 했으면은 일단 유튜브랑 블로그 같은 데서 최대한 집안일 면접 관련 정보를 좀 모아두세요.
근데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이제 똥줄 라인. 컷은 넘겼어. 근데 필기점수가 높지가 않아. 그래서 애매해. 자, 이런 학생들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그냥 면접 준비 안 하고 그냥 내년 준비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면접 준비하세요.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보다 필기점수 잘 나온 학생들 중에서 면접을 제대로 준비를 못해가지고 미입이 나오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미입이 나오면 떨어지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차피 만약에 내년 준비한다 하더라도 면접이란 거 미리 좀 경험을 해놓으면은 만약 국가직 우리가 시험 본다 할게요. 근데 국가직 면접을 봐야 돼. 그럼 지방직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정신없거든요. 그래서 만약 면접 볼 수 있으면 보세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런 학생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일단 면접과 상관없이 내년 아마 준비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땐 어떡합니까? 그런 분들 이렇게 하세요. 일단 면접은 준비하세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내년 필기를 준비하는데요. 대신에 내년 필기를 준비할 때는 기본서를 다시 봐야 하는 과목 있잖아요. 기출 말고 기본서. 그 과목부터 우선 먼저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면접을 운이 좋아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합격하면 되는 거고, 합격이 안 됐다 하더라도 어쨌든 기본서는 다 끝내놨기 때문에 내년 준비하는데 크게 지장 없습니다. 이런 학생들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좀 답변이 되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이제 면접 팁. 지방직 같은 경우는 개별 면접 외에도 집단 면접, 토론형 면접, 뭐 사회형 과제, 질문 이런 것들 좀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재면접 보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좀 설명드리면은, 자, 개별 면접. 일단 1대 여러 명의 다수의 면접관 앞에서 자신을 이제 표현하는 거잖아요. 자기 소개, 뭐 지원 동기, 자신의 장단점, 직렬 이해도 같은 거, 공직 가치관 등을 이제 묻는 질문 보통 많이 하는 거죠. 자, 이때 답변 구조는 SAR, 상황, 행동, 결과 또는 PREP, 결론, 이유, 사례, 강조. 이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하자. 앞에서 제가 설명했었죠. 그래서 본인의 경험과 책임감, 청년성, 협업 능력 등의 공직 가치관에 연결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은근히 가끔씩 면접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면접관을 막 이기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면접을 보는 거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공무원으로서 같이 일할 수 있냐를 보는 거지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면접관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언어 표현 훈련, 뭐 시선, 발성, 표정, 자세 같은 거. 1분 3분 자기소개를 시간 재고 반복해서 말하는 습관을 들이고, 인터뷰 자세 같은 거 중요하고요. 정면 시선, 또렷한 발음, 목소리 톤. 자, 집단 면접. 이때는 처우가 존중, 내 의견의 조화가 중요하다. 자, 집단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 시간대에서 2명에서 한 6명 응시자가 함께 면접을 보는 형태죠. 같은 질문 순차적으로 답하거나 서로의 답변을 듣고 토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준비 전략 한번 볼까요? 다른 응시의 답변을 무시하거나 반복하는 태도보다는 자신의 논리를 기반으로 한 유연한 소통. 자, 논리를 기반으로 한 유연한 소통, 이게 중요하겠죠. 남을 막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순서가 뒤에 있어. 앞의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저는 뭐뭐라는 점에서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연결하고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말을 막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핵심을 짚어 명확하게 전달하는 연습이 중요하다. 핵심은 짚는 명확하고 간결한 답변을 연습해두면서 긴장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스터디 같은 데서도 여러분 모의 면접 많이 하잖아요. 이때 자주 진행하면서 역할 전환 이게 중요하죠. 역할 전환과 피드백 훈련. 자, 토론형에 대해서 또 걱정하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이때는 의견보다는 논리적인 사고력과 설득력, 태도의 평가가 중요하다. 한 3에서 5명 응시자가 하나의 주제를 두고 찬반 토론하는 건데요. 이때 준비 전략. 논거 중심 말하기. 주장, 이유, 예시, 결론 구조로 말한다. 토론은 여러분 싸움이 아니에요. 막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설득. 이게 중요해요. 설득하는 어조. 예의 있는 발언 태도. 이것도 중요하고, 협조적인 자세.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공직에 같이 일하면서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는지.
다양한 사회 이슈, 지역 현안에 대해 자,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모두 일단 정리를 해놓자. 또 스터디 할 때 면접 스터디에서 사회자, 요약자, 주장자 이런 역할을 번갈아가면서 상황에 따른 대응 능력도 키우자. 다음 상황형 과제. 공직에서 어떤 문제 해결 같은 거 능력 평가하는 거죠. 자, 상황형 과제 방식은 특정 상황이 주어졌을 때 질문에 답하거나 과제를 수행하여 공직자로서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면접이다. 예를 들어서 뭐 민원인이 큰 소리로 항의하면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뭐 동료가 부당한 업무 요구 시 어떤 행동하겠습니까? 자, 준비 전략 한번 볼까요? PEAR. 자, 공무원의 기본은 법과 원칙이다. 감정적 대응이 아닌 관련 규정과 상급자 보고 등 절차가 중요했죠. 절차적 대응이 중요하다. 공직자는 법과 절차 중심 태도가 필수이다. 법과 절차 중심. 규정, 상급자 보호, 대민 원칙을 설명해야 한다. PEAR. Problem, Evaluation, Action, Result. 자, Problem. 어떤 상황인가? 상황을 먼저 개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Evaluation.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Action.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대응 행동. Result. 결과. 행동을 예상되는 결과, 개선 방안. 이런 걸 같이 한다는 거죠. 따라서 단순 모범 답안을 외우기보다는 내 경우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대응했다처럼 경험 맥락으로 설명하자. 다음 상황형 질문. 즉흥 상황 판단력과 공직자의 윤리 간의 조화를 보여줘야 합니다. 자, 상황형 질문은 면접관이 특정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즉흥 대처 능력과 윤리 의식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뭐 동료 직원이 주명에 불친절하게 대응했을 때 또는 인사 청탁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냐 이런 거. 자, 준비 전략 한번 볼까요? 즉흥적 질문에 당하지 말고 자, 핵심 가치를 중심에 두고 말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래서 공직자의 관점에서 해당 행동은 부적절하고 판단하며 처럼 윤리적 기준을 먼저 언급해 주세요. 유사한 경험이 있다면 그 사례를 예로 들어서 진정성과 설득력을 더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과거 인터넷 때 제 경험은 하면서 짧고 간결하게. 따라서 집안일 면접은 계속 말하죠. 암기형이 아니라 사고력과 태도 그리고 자신의 스토리를 통해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입증하는 자리다. 이런 각 유형별 준비 전략을 꾸준히 훈련하고 자신만의 말로 바꿔 말해보는 연습을 반복한다. 자신만의 말로 바꿔야지 또 그건 그냥 그대로 당기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유형이 출제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그 면접 준비 마무리하는 거. 사고력, 태도, 스토리의 조화를 이루자. 정리를 하자면 면접관은 어쨌든 수험생들의 이런 사고력, 태도,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지원자의 공직자 자질이죠. 이 사람이 공직자 자질이 있는지. 절대 면접관을 막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답변 구조 훈련, SAR, PREP, PEAR, 공직가치 연계, 뭐 청렴, 책임감, 협업, 소통, 비언어도 중요하다는 거죠. 뭐 시선, 발성, 표정, 자세, 즉흥 질문 대비, 상황형, 돌발 상황. 시전처럼 반복하자. 우리 연습하자. 자, 네 번째도 중요해요. 제 합격생분들도 케이스 많은데요. 크게 면접에서 두 가지 실수가 있어요. 첫 번째, 준비 부족으로 인한 침묵. 자, 기출 질문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잘 못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의 흐름을 정리해 주시고요. 외우지 말고 매번 다르게 답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구조화된 전달 능력 키우는 연습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는 없게끔 해야죠. 이거는. 근데 두 번째는 어쩔 수 없는 게 앞반 면접. 제 합격생도 있는데요. 합격생이 면접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 웬걸? 그날 면접관이 되게 딱딱하게 막 앞반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말을 제대로 못한 거야. 그래서 끝나가서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면접 준비 많이 했는데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괜찮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볼게요. 답변이 끊기거나
면접관의 의도에 당황하여 긴장할 경우 많은 수험생들이 망했다고 느끼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실제 압박 질문 일부 답변을 못했다 하더라도 진정성 있는 태도,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 일관된 가치관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노량진 남송이 공무원 면접 학원에 남송이 이제 원장님하고 되게 친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냐면 제가 그 학생을 소개시켜줬거든요. 필기 합격하고 나서. 그래서 요거만 살리면 됩니다. 아빠 면접에서 너무 긴장했다고 하면 진정성 있는 태도,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 일관된 가치관. 이거는 잊지 말자. 자, 앞밥 면접 대응법. 이 질문은 조금 더 고민해보고 싶은 주제입니다. 같은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연결을 해야 돼.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반박 질문 시 처음 말한 답변을 다시 요약하면서 논리를 정비하는 거고요. 예상 밖의 질문은 순간 멈춤하는 연습도 병행한다. 자, 앞밥 면접으로 당황했어도 적절히 수용하는 태도도 보여줘야 하지만 자신의 의견에 일관성, 이게 남성희 원장님이 알려주신 거거든요. 일관성을 보여주면서 천천히 설득하고 표정이나 행동에 당황했다는 표정 보여주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학생 최종 합격했어요. 그런 케이스가 많았어요. 압박 면접을 제대로 대응 못했다. 근데 합격한 학생들 많습니다. 근데 실수 위험 첫 번째는 조심해야 돼요. 준비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압박 면접은 괜찮다. 자, 이제 EA 팁. 경기도나 그런 데는 재면접 같은 거 은근히 많이 떠요. 그래서 경기도 등 지방직 이제 공고문에는 면접 등급 우수 미흡에 따른 재면접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원자는 우수 평점자임에도 재면접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접과 동일한 형식으로 한 4일에서 5일 내에 동일 주제로 다시 추가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또 미흡 평가를 받은 지원자 중에서도 표현력, 답변 흐름, 또 비언어 요소 등이 개선 가능할 경우 최종 합격에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왜 제 면접 대상이 되었는가 같은 자기 성찰형 질문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개선 의지를 어필한다. 별표치세요. 이런 게 중요하죠. 자, 이거 외에도 우리 집안집 면접에서 좀 핵심으로 좀 알아야 될 것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기본 정보 숙지 당연히 해야죠. 자신의 뭐 이력서 자기소개 적은 내용이 있어. 그럼 그대로 이제 적은 내용 면접까지 그대로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때 소개서 같은 거 오탈, 구체적인 근거 부족, 비문 이런 거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한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거짓 없이, 뭐 거짓말 치면 안 됩니다. 솔직해야 돼요. 다음에 직렬 관련 기초 지식은 필수적이죠. 뭐 행정직은 뭐 민원 업무나 공무원 윤리, 공공 서비스 마인드, 뭐 사회복지직, 복지 관련 정책, 현장의 어려움, 공간 능력, 간호직이나 보호직은 뭐 간편 대응, 공공의료, 환자 응대, 진행 맞는 기본적 이해와 간단한 이슈 대응법은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기출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조사를 제대로 해놓으셔야 합니다. 자, 사회적 현안에 대한 간단한 의견도 체크를 하셔야죠. 면접관이 뭐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공공 이슈가 있다면 하고 묻는 경우도 있어요. 뭐 기후 변화, 뭐 청년 실업, 지방 소멸, 뭐 디지털 전환, 민원 응대 스트레스. 거창하지 않아도 좋으니까요. 이게 중요하죠. 공직자의 관점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 집단 면접 시 협업하는 태도. 집단 면접 또는 토의 면접이 있는 경우 말을 잘하는 것보다 이게 중요하죠. 경청, 리더십, 협동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다른 사람 발언 끊지 마세요. 상대방의 의견 반드시 존중하셔야 되고요. 말씀하신 분에 뭐 공감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리한 주도보다는 자연스러운 진행 참여를 하자. 자, 질문에 대한 즉답 훈련. 많은 선수들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논점에서 벗어났다고 한다. 이거는 긴장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논점을 흐리지 말자. 질문을 들은 후 1, 2초 후에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답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말하지 말라는 거죠. 먼저 제 생각은 뭐뭐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그 다음에 감정 통제와 실수 대처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모의 면접이나 시제에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실수가 아니라 이게 그 후 태도라는 거죠. 잠시 침착하게 호흡을 정리해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매끄럽게 정리하시고요. 당하지 않는 태도가 오히려 성숙함과 적응력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실수도 괜찮아. 대신 당하지 않는 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정보를 통해서 면접자 입장에서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신뢰감이 있는 복장과 인상. 뭐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해요. 면접 때 이렇게 입고 가면 안 됩니까? 그냥 입고 가세요. 아니 원래 사람들이 입고 가는 데는 입고 가세요. 튀려고 하지 마시고. 자, 공직자는 신뢰가 있는 외모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자, 정장은 뭐 이런 색깔, 여성은 너무 짙은 메이크업보다 단정하고 자연스러운 인상, 헤어스타일은 이마 눈이 보이는 깔끔한 선택. 그리고 면접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왜 이런 질문하는지 여러분 설명을 해주세요. 왜 우리 지역을 선택했나요? 이때는 지역 적응력과 정착 의지 확인. 단점은 무엇인가 물어보면 자기 객관한 능력과 개선 노력하기. 단점 말하는 게 아니라 노력한 걸 말해야죠. 그래서 질문 의도에 맞는 방향으로 답변을 구조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면접 스터디 할 때 이런 거 잘 해주시고요. 자, 최종 합격은 균형에서 결정한다. 제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공무원 면접에서 최종 합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바로 균형감이다. 단순히 말 잘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또 태도가 좋다고 해서 고득점 받는 건 아니다. 면접관은 응시자의 전반적인 인성과 직무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 간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자, 먼저 내용과 태도. 아무리 말이 내용이 훌륭해도 표정이 어둡거나 말투가 기계적이면 감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태도만 밝고 공손해도 내용이 빈약하다면 신뢰를 줄 수 없다. 따라서 핵심은 내용 있는 말과 태도 있는 전달을 함께 갖추자.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확신을 갖고 그리고 그에 걸맞은 바른 자세와 눈빛으로 진정성 있게 표현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건데 이런 기본적인 게 안 돼가지고 미움을 받는 학생들이 꽤 많다는 거죠. 자, 조리와 공감.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너무 딱딱하고 형식적이면 면접관에 거리감을 줄 수 있다. 답변이 명확하고 정돈되어 있으면서도 공감이 느껴지는 따뜻한 어조로 말해야 되고 그래서 긍정적인 인상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말이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인간미를 함께 담아내는 것이 포인트다. 왜? 같이 일해야 되니까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논리성, 진정성. 공무원 면접은 논리적인 사고력을 중요하게 평가하지만 진정성 있는 태도와 경험 공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답변은 이유와 근거가 명확해야 하지만 말을 잘한다는 느낌보다는 진심으로 말한다. 따라서 논리적이되 마음에서 우러난 듯한 말투와 표현이 어우러져야 한다. 자신의 겸손. 면접에서 당당한 태도, 자신감 중요하죠. 하지만 지나치면은 오히려 오만하거나 자만해 보일 수 있다. 종종 학생분들 중에서 면접관을 이기려고 하는 경우 조심하세요. 자, 자신감은 내가 준비한 만큼 말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차분함으로 표현해야 한다. 차분함. 그리고 동시에 겸손함을 유지해 공직자로서의 인성과 태도를 보여야 한다. 자, 예를 들어 제가 가장 잘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럼 말하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인 인상을 준다. 자, 따라서 공무원 면접에서 고득점을 받는 수험생들은 단지 외운 답변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내용과 표현, 인성과 태도, 논리와 감정이 잘 조화를 이룬 상태를 보여준다. 결국 반복 연습과 피드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면접은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 대화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균형 있게 말하고 진정성 있게 보여주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지방직 면접에 관련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준비를 하게 되면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면접 연습을 하면서 피드백도 받고 보완을 하겠죠. 그래서 면접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또 앞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면접에서 이런 반향이 있구나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추후에 면접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